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후보군의 교통정리는 물론 새 지도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송파울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답시 입성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정당발전위원장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고 글쎄요. 기성 정치의 어떤 혁신을 바라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다가 다시 이제 여의도에 입성하시겠네 된 건데 지금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 개표 날 11시에 제가 당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기쁘죠. 당선이 됐으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무겁게 결과가 느껴지고 일종의 책무감이 비례해서 또 상승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됐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선택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국회 돌아오니까 뭐랄까 걱정, 그래요? 숙제 예. 뭐 이런 게 주로 머릿속을 맴돌고 그렇습니다. 예. 송파 을에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많은 유권자들 만나 보셨나요? 이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는 이제 당선 인사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매월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에도 매월 한 번 내지는 2번 고정 날짜를 정해서 시민들하고 이제 수건도 또 듣고 예.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내용이 담보돼서 이제 8월 달부터 그것을 다시 재개하면서 예. 좀 깊숙이 넓게 좀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4선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중진이 되신 건데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8월 25일 전당대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최 의원께서 나타날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군으로 20여 명 가까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 의원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출마 여부를 밝혀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너무 꾸준히 거론됐는데 지금 언제쯤 정말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아직까지 고민 중이신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은 출마해도 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총선을 책임져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이미 접어든 시점에서 남북 문제, 평화 체제, 경제 문제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마가 합당한지를 더 고민하고 또 특히 생각과 지향 또 족적이 비슷한 후보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예. 좋지 않겠나 싶어서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27일 날 이제 저희가 3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예비 경선이 있죠. 예. 날짜가 확정돼 있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전해철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왔는데요. 예. 그냥 기계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내용적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예. 얘기를 해왔고요. 임박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의 문제는 둘 다 나가는 일이 이제 없이 예. 한 분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 어떤 상대는 전해철 의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출마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해철 의원과의 어떤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저는 전해철 의원과의 단일화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선 이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냥 내용 없는 연대 단일화 이런 것은 좀 안 어울린다. 그러면 점검하고 나눠야 될 기준이 뭐냐. 예.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이 중단 없는 혁신, 정당이 더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이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말아야 된다. 또 2004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의 주역이 지금도
우리 당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탈당해서 바깥의 야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5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2004년 그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역시 굳이 말씀드리자면 세대 문제도 세대 교체까지도 포함된 관통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당청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 주요 포인트라면 예. 전해철 의원하고는 상당히 겹치는 그래서 굳이 둘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나 이제 다른 후보분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고 모색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되는데 예. 조금 이견도 있고 존재 조건이 조금 다른 점도 있어서 예. 저는 전해철 의원과의 단일화가 중요하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계적인 단일화가 아닌 내용 있는 단일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시기 조정은 뭐 어떤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시기 조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단일화, 성사, 발표 뭐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7일이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역산에서 보면 예. 적어도 20일 지나면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벌써 지금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또 전해철 의원께서도 10일 전후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임박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과 세대 교체 이걸로 뭐 당 대표 도전하는 어떤 배경, 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이번에 되는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 관령 당대표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혁신이나 개혁 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당대표, 청와대 순서를 할 수 있는 당대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 여당의 당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관리형이라는 이야기는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달리다가 멈추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촛불을 든 이유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국정농단 또 불공정한 이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라는 그런 출발선을 그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한 또 이번에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다시 민심을 확인한 집권당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에 맞는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관리는 그건 부각돼야 될 리더십이 아니고 예. 기본 전제 사안이고 혁신은 요구받고 있는 사안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문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하나고 당청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때 과연 순서리를 정말 할 수 있겠나.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역동적 뭐 역할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관리형 리더십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변화와 혁신을 촛불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리더십이 요구받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 예.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사를 비추거나 예. 마음을 내비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칙에 충실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없다. 전적으로 당에 맡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청 관계, 또 당대표와 대통령,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흔히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할 말 하겠다. 이 얘기는 그냥 둘이 만나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당의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필요하면 이해를 구하고 예.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또 이렇게 예.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하명받듯이 하는 건 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이해를 잘 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여당 대표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정당발전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 네. 이야기하시고 또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뭐 지방선거 승리를 해서 굉장히 글쎄요 우쭐해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조금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현재 민주당의 모습, 여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여론조사는 건 뭐 한 번의 문제로 판단할 네. 수 없는 거고요.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조금 조정기를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멈추면 쓰러지는 게 민주당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국정농단에 따른 시민적인 저항이 완벽하게 성공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자만 이것은 당연히 금물이고요. 이제 국민들에게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특히 집권당이 어떻게 강하고 안정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느냐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승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방선거 유례 없는 압승. 그래서 정치는 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당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상대적 평가로 득점하는 이런 궤도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온전히 민주당 문제이기 때문에 오만자만은 당연히 금물이고요. 이제 혁신 프로그램 또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기고 난 다음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최 의원님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색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때 뭐 국회의원 세비 대폭 삭감 얘기도 하셨고 특갈비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대 과제도 제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특갈비 공개 문제 됐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폐지 후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폐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거를 자꾸 견강부회하거나 미련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형국은 안 좋습니다.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상임이나 또 원내에 특수활동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공작이나 첩보나 또 요인 또 정보원들을 만나고 네트워크하고 뭐 이런 비용들인데요. 그래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활동에 비공개가 불가피한 이런 부문의 예산이 아니고 영수증 없이 특수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선폐지하고 후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고요. 각 정당의 원내대표께서 보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처음에 태생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그래서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로 후에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 절대 평가를 받을 시점이 됐다. 상대당이 지금 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뭐 혁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 비대위 구성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개판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당발전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셨고 거기를 이제 직접 추진하고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대목이 좀 충돌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당 문제라서 그런데요. 저쯤 되면 솔직하지 않은 의견은 더 큰 갈등과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홍준표 대표 사퇴하고 이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당 해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 해산 절차를 밟겠다가 아니고 중앙당 해체라는 것은 현재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구축해 놓은 당의 역학관계를 변형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상대
개파나 상대 의원들이 그거를 읽고 반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비순수한 것에 충돌이 연속이 되면 예. 괴멸적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난집에 가재 도구 좀 건지는 그런 경쟁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한 자락 접고 네. 무얼 자꾸 권력 다툼, 당권 다툼쯤으로 가게 되면 국민도 읽고 상대 정치인도 읽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이 자유한국당의 재건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당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7설의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도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의 당위성, 가능성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치인에 있어서 출마는 권리이고 또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이 전 총리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문제고요. 다만 출마를 하신다면 예. 후배 정치인들이 예. 길을 비키고 또 형식적인 이제 겸허함을 가지고 불출마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또 더 혁신적인 자기 과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 문제는 분명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신다면 영광스러운 경쟁을 또 출마하시지 않는다면 예. 당에 그야말로 존경받는 대선배로서의 예. 예우와 역할을 하는 예.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제가 모르죠. 알겠습니다. 친문 의원, 뭐 비문 이 얘기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론 이제 우리 최 의원께서도 친문 그룹에 속한다고 이제 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파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막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임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적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예. 그 친문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친문의 이 모임이다 혹은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개파적 네. 관로이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단일한 색깔의 어떤 예. 정치 그룹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지적은 친문 개파 이렇게 친문 모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선 지적도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당사자들도 해산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 모임의 지향이나 또 어떤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한번 지적당했다고 해산을 합니까? 그래서 저거는 큰 의미 없이 만나다 보니까 예. 또 숫자도 늘어나고 예.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분들도 뭘 지적하는지 사실은 조금 거품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걸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예. 둘 다 불분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이 다시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시면 좀 암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뭐 진전이 없었어요. 예전에 계실 때 어떤 상임위에 우리 최 의원님 주로 계셨나요? 저는 여러 상임위 있었죠. 교육 상임위에도 예. 있었고요. 이제 외통위, 외교통상 통일위원회도 예. 있었고 건의위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기재위에 또 삼선 예. 때는 있었고 정보위 겸임한 적도 예. 있었습니다. 지금의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나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늘 원구성 협상은 어려웠죠. 그런데 국회는 국회 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데잖아요. 그래서 관행이나 관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 관행과 관례들을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하고 해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좋은 관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실해야 되는데 셈법만 이제 정당 간에 앞서게 되면 예. 그건 이제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민주당 서로 양보를 못하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9대, 지난 국회에서는 또 우리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야당이 가져왔었던 건데, 여당, 집권당이라고 이제 다시 또 그걸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기준을 이제 어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상대당의 행위지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법사위 그리고 국회는 이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수당과 여당이 맞아떨어지면 다수당과 여당에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집권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인 상태에서 지난 16년 총선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면서도 의석수 1등 정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복잡했는데 이번 보궐선거로 하반기는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1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관례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당에서, 국회에서 많은 활약,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